네, 잠시 후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늘 울산 시민과 함께 더 큰 행복을 키워갈 시간. 울산사랑 대표기업 SK이노베이션에서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입니다. 이틀 연속 급락을 거친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오락가락 장세를 보인 뒤 소폭 상승 마감했으며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5.1포인트 오른 7291.9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개장부터 전장 대비 239.85포인트 오른 7486.64로 출발해서 상세세를 이어가는데 장중 한때 7543.86까지 뛰며 75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승폭을 반납하더니 하락 전환하여 7000대인 7063.76까지 밀었으며 이후 한동안 등락을 반복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했으며 4거래 만의 상승입니다. 또 한국형 공포지수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지수는 전날보다 2.75% 내린 85.48로 마감했으나 이날 89.64까지 오르면서 90선을 접근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기준가 대비 7.6원 오른 1506.1원을 나타냈으며 지수가 지난 이틀 동안 차례대로 4.91%와 5.35% 내린 뒤 이날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덕분이었으며 외국인은 이날 유가 증권시장에서 1,434억 원 순매수로 이틀 연속 사재를 나타낸 가운데 기관도 1조 2,871억 원 매수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홀로 1조 3,270억 원 순매도로 코스피의 상승을 제한했으며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도 1,25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중입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 정상회의 참석자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 가운데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며 추가 타격 가능성 언급했다는 소식이 시장 간의 불안감을 제공했으며 또 트럼프 대통령은 뒤이어서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불안감이 다소 잦아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최근 연이어서 하락한 반도체 종목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여력을 되찾으며 출발했으나 장중 바레인과 카타르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돼 쿠웨이트에서도 미사일 경보가 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한 대신증권연구원이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의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계속되는 중동발 노이즈와 수급 변동성으로 방향성이 부재하며 등락을 반복했다고 설명했고 단기 노이즈가 지속돼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가 전개됐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0.18%는 27만 8천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3.96% 급등 출발한 뒤 장중 한대 29만 1,500원까지 뛰었으나 이후 하락 전환한 등 상승폭을 반납했으며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5.3%는 218만 6천원으로 비교적 가파른 상승세 보였는데 개장부터 7.31% 치솟은 주가는 장중 한때 227만원까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일쯤 예정된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예탁 증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몰린 것으로 보이며 현지 시간 어제쯤 블룸버그 통신이 하이닉스의 ADO 수요 예측에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력이 묻었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공모가가 전장 종가 기준으로 정해지면은 조달 규모는 245달러로 알리바바에 이어서 외국기업 미국 상장 역대 2위 규모가 될 전망이며 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스퀘어, 삼성전기, KB금융, SK 하나금융지주가 강세였으나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통신, 전기전자와 제조가 오랐고 보험, 운송장비 부품, 운항문화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9포인트 오른 794로 장을 종료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강세를 기록하긴 했으나 여전히 800선을 되찾지 못한 모습이며 지수는 7.99포인트 오른 792.99로 개장하여 장 초반에 등락을 오가는데 전날 약 10개월 만에 무너진 800선을 이날 장중 한때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네이버 로보틱스, 주성인지니어링, 코오동 티슈진 등을 올랐고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1, 2위인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ABL 바이오, 니카겐 바이오, 이오테크닉스는 내렸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국내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바로 윤석열 체포방에 대한 대신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체포방에 관련 특집적으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밤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고 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으며 대법 전원 합의체가 아닌 수부 선고 공판의 생중계도 사상 처음입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공소 사실 가운데 공소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취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 배포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으며 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힌 가운데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정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정했는데도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정한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이날 대법원은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은 재직정 형사상 초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며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밝으며 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 차량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밖에 특검이 무죄 부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각각 문제 삼은 쟁점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은 잘못이 없다고 받아들이진 않았으며 또 윤 전 대통령은 12상 계엄 수사 초기인 작년 1월쯤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작년 7월쯤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 혐의도 있으며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사 문서에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유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후도 없었다는 허위 현실이 담긴 피지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으며 올해 1월쯤 1심은 체포방맹이 직권남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 형사 1부는 지난 4월쯤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1심보다 늘어났으나 특검 등 구형형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입니다. 2심이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서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이 담긴 피지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유 폐기한 혐의 또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 허위 공문서 행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내란 수사에 대비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정 국군 방첩 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시 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으며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선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2,000원 중량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존경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 소원 등 헌법 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히고 또 공수처도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동안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방해 등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가 심리한 1호 사건이며 또 비상계엄 관련 불효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4월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이날 징역형 확정으로 경호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 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쯤 탄핵 결정으로 이미 예우가 박탈된 상태이며 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5번째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발언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97년 4월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1월 1월쯤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그보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년 10월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다음은 월드컵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위스가 막차로 합류하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지 월드컵 8강 대진이 완성됐으며 스위스는 어제 캐나다 밴쿠버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콜롬비아와 연장전까지 0대0으로 마친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이겼으며 스위스는 자국에서 열린 54년 대회 이후 72년 만에 대회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스위스가 4강 진출을 다툴 팀은 16강전에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를 앞세워서 이집트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이른바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이며 스위스 콜롬비아전은 이번 대회 마지막 16강 경기였습니다. 이어서 8강 진출국이 모두 가려졌으며 유럽의 강세가 도달해집니다. 지난 두 대회 연속 결승에 올랐던 프랑스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잉글랜드,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가 차례로 8강 행티켓을 손에 넣었으며 여기에 남미의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의 모로코가 8강에 포함됐습니다. 직전 카트레드와 비교하면은 유럽 국가가 하나 더 늘고 남미 나라가 하나 줄었으며 4년 전 대회 8강 진출국은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잉글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브라질, 모로코였습니다. 이젠 크로아티아와 프랑스가 4강에 올랐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대진상 적어도 유럽 두 개국은 준결승 그라운드를 밟게 됐으며 이번 대회 8강전부터는 모두 미국에서 열리며 내일쯤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프랑스, 모로코의 경기도 시작하며 모레쯤에는 스페인과 벨기에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맞붙고 오늘 12일에는 노르웨이와 잉글랜드가 마이애미에서 또 아르헨티나와 스위스는 캔자스 시티에서 격돌합니다. 우승 경쟁뿐만 아닌 최고의 골잡이를 가리는 직정한 다툼도 계속 뜨겁게 이어질 전망이며 공교롭게도 현재 8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는 리오넬 메시를 필두로 나란히 7골을 터트린 공동 2위 에링 호란과 키리안 은바페 6골로 4위를 달리는 해리 케인이 모두 8강 그라운드에 섭니다. 특히 노르웨이를 사상 처음 8강에 올려놓은 괴물 공격수 호란과 축구종가 잉글랜드의 주장이자 해결사 케인은 8강에서 맞붙게 되어 팀 성적과 함께 휘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들뿐만 아니고 4골을 기록 중인 미켈 오야르사발, 우스만 덴벨레, 주드 베링엄도 득점한 레이스에 뛰어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에 제차 최고 시간당 5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대비해야 하며 오늘 오후 3시쯤 수도권 일부와 강원 중 남부 내륙 산지, 경북 중 북부 호우주의보가 해제돼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4시 10분쯤 서해 5도와 인천 강화군, 경기 북부, 강원 천원군, 화천군, 춘천시에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됐으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가운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밤사이 집중호우가 예상돼서입니다. 우선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엔 이날 늦은 밤에 시간당 20에서 30씩 비가 내리다가 내일 새벽이 되면 시간당 30에서 50, 최고 50 이상으로 강수 강도가 강해지며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20에서 30의 호우가 이어집니다. 또 수도권 나머지 지역과 강원 남부 내륙, 강원 산지에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20에서 30씩 비가 쏟아질 때가 있으며 오늘 5시 기준으로 지역부로 더 내릴 비의 양은 경기 북부, 서해 5도, 강원 중부 내륙, 강원 북부 내륙엔 50에서 150, 서울, 인천,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 강원 산지는 20에서 80, 충청이 10에서 50, 강원 동해안, 호남, 경북 북부, 경북 남서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 산지는 5에서 20, 제주는 5 미만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장맛비가 멎은 뒤 곧바로 폭염이 찾아오며 북태평양 고기압에 더해서 티베르 고기압까지 2개의 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을 것이기 때문이며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체감온도는 최고 30
30도 안팎에 이릅니다. 현재 영남과 제주 해안 중심에는 폭염특보 발령 지역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어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들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까지 치솟습니다.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계속 불어서 들며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를 겪으며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입니다.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상시, 포항시, 경주시 중북부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또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에서 26, 낮 최고 기온은 28에서 35입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 인천 24에서 29, 대전 23에서 31, 광주 25에서 32, 대구 24에서 33, 울산 23에서 32, 부산은 23에서 30입니다. 토요일 모레는 아침 최저 기온이 22에서 26이고 낮 최고 기온은 29에서 36도로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낮에 대기 하층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불안정이 야기되어 소나기가 올 수 있는 가운데 내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 전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60의 소나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또 제주 해안에는 당분간 노을도 유입되며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정도로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강하게 밀려오며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럭키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뒤 럭키드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7월 9일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드로도 진행합니다. 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개씩 추첨을 합니다. 그 결과를 1등과 2등으로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1등으로 당첨시킵니다. 네, 2등 보너스도 1등과는 동일한데 대신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더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6개를 더한 후 200으로 나누고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2등 보너스에 대한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2등 보너스로 당첨시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오늘의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벤트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할 때마다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럭키주가 1, 20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 가능하냐면 저희 채널에 들어가셔서 게시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게시판에 예측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그냥 댓글에 달아주면 됩니다. 다만 참여하실 때 몇 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몇 시쯤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언제 끝나게 되냐면 바로 개장날 저녁 6시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즉 6시 이전에 참여를 했으면 당일 추첨이 인정되는 반면에 그 시간 이후에 참여를 했으면은 다음 날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벤트 마감 시간은 개장날 6시니까는 이 점 참조하셔서 그 시간 이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때 좀 올바르게 적어야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20이고 한 개만 적어야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부적절하게 적거나 2개 이상으로 적을 경우에는 참여가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1에서 20만 적어야 인정되니까는 이 숫자에 맞게 적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도 럭키주가 1, 20 예측 이벤트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바로 추첨을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바뀌는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만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거래량은 1000주로 되어 있고 대금은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로 계산하지 않고요. 일단 거래량은 1000주에서 만주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1개가 없어지게 되고요. 대금도 100만원에서 억원 단위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2개가 없어지는데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차례대로 전해드릴 테니까는 다시 한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늘도 한 번만 전해드립니다.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는 다시 한번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준비를 하실 건데 여러분들도 준비되셨나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월 9일 럭키주가 1, 20의 추첨을 시작합니다. 먼저 코스피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량은 58,279만 주입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39만 5,566억 원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량은 44,278만 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9,007억 원으로 기록됩니다. 자, 이제 4개를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얼마가 나왔을지 예측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든 간에 일단은 일단 6자리 숫자로 적어주셔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자리 숫자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맞는지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는 시청자분들은 6자리 숫자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계산을 하고요. 잠시 뒤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힌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힌트는 55만 땡땡땡땡입니다. 55만 땡땡땡인데요. 그거로 적어주시면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힌트를 공개했는데요. 저희는 몇 초만 더 준 뒤에 그런 다음에 완전히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결과를 공개하겠는데요. 오늘 결과는 55만 7,130입니다. 55만 7,130입니다. 네, 방금 전 스태그님이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 77만 8,840이었지만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네, 77만 8,800은 아쉽게도 정답이 아니었고요. 네, 오늘 정답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은 55만 7,100 30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55만 7,130이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이 값이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제 200으로 나눌 겁니다. 2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바로 2785.65가 됩니다. 하지만 20은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면 139번씩 뺍니다. 그러면 139 곱하기 10은 2780, 즉 278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2780을 빼면 5.65인데요. 하지만 또 소수점이 또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한다면 오늘의 당첨 숫자는 바로 5, 즉 5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당첨 숫자는 5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 숫자는 5층이 됐습니다. 그 층 맞춰주신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2등 보너스, 즉 코스피 200에 대한 추첨도 진행됩니다. 2등 보너스도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는 2등 보너스도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바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으로 진행하겠고요. 먼저 2등 보너스 거래량입니다. 오늘 거래량 18,628만 주로 기록됩니다. 이제 다음은 2등 보너스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은요 36만 4,174억 원이 됐습니다.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계산해 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1등처럼 얼마가 나올지 예측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6자리 숫자로 적으셔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1등과 마찬가지로 6자리 숫자만 적으시면 되니까요. 알맞게 적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저희는 계산하고 난 뒤에 바로 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등 보너스에 대한 힌트를 공개하게 된대요. 2등 보너스에 대한 힌트는 93만 얼마입니다. 즉 93만 땡땡이라고 적으셔야 정답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94만 얼마라고 적으시면은 인정되니 되니까는 다시 한번 적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한 번 더 계산하고 난 뒤에 바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추가 작업을 하느라 네,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이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94만 9,900 네, 32입니다. 네,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스태그님이 채팅창에 77만 8,841을 올렸지만 아쉽게도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네, 스태그님 아쉬운데요. 네, 다음 기회에는 꼭 맞춰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예측에 실패하셨고요. 어쨌든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94만 9,900 네, 30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서 200을 나눌 겁니다. 200으로 나누게 된다면 몇이 될까요? 바로 4699.66이 됩니다. 하지만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면 234번 뺍니다. 그러므로 234 곱하기 20은 4680, 즉 468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4680을 빼면 19.66입니다. 하지만 소수점도 있기 때문에 네, 소수점을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한다면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바로 19, 즉 19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네, 19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결과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결과를 조회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당첨 결과입니다. 네, 1등은 5층이고 2등 보너스는 19층으로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5층과 네, 19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은 또 월드컵 경기가 다시 시작이 될 텐데, 네, 내일부터 사흘 동안 8강전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8강전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프랑스 대 모로코 경기가 내일 새벽쯤에 치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모레 새벽 4시에는 스페인 대 벨기에 경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일에는 아침 6시에 노르웨이 대 잉글랜드가 치러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전 10시에는 아르헨티나 대 스위스가 네, 치러지게 됩니다. 이 4경기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치러질 텐데 과연 어느 나라가 준결승으로 가게 될지 좀 관건이 네,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따라서 내일부터 사흘 동안 8경 경기가 치러지니까요. 네, 8경 경기에도 많은 시청이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경기가 네, 일단 준결승하고 3, 4위전 그리고 결승전까지 포함하면 8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8경기 어떻게 되는지 좀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네, 아직까지는 8경기가 네,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8경기가 남았으니까는 네, 8경기 잘 보셔서 네,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경기 또 일정 미리 살펴보자면 네, 7월 20일이고 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네, 월요일 새벽에 보기에는 너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아무튼 가급적이면은 결승전 경기 어떻게 될지 네, 하이라이트를 살펴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승전 경기가 큰 관건이니까는 네, 특히 결승전 경기에는 네, 더 많은 시청이 있기를 네, 부탁드리도록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날씨에서 전해드렸듯이 네, 일단 내일까지 네, 비가 강하게 올 거라고 네, 합니다. 이제 내일까지만 고비니까는 네, 다시 한번 참조해서 내일까지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내일만 줌하면 네, 주말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제 내일만 하면 네, 주말이니까요. 네, 내일까지 잘 힘내서 네, 좋은 마무리로 이어지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